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사는 게 개판인데. 부자도 아닌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럽다 못해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찬 냉소적으로 빈정대는 말이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수백억 자산가인 친구가 제게 한탄하듯 들려준 말입니다. 참, 사람이란 정말 자기 그릇을 타고 나는 모양입니다. 학창시절 같은 방에서 자취를 하며 지냈던 친구인데, 저는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만족하며 살 때 이 친구는 조그맣게 사무실을 열고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겁없이 창업을 한 겁니다. 무역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저 소비재를 수입 수출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 큰 기계 장비를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들여와 대기업 공장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덩어리가 큰 물건을 취급한 거죠.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이 그냥 겸손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동기동창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역사를 통틀어 동문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인 제가 소문을 듣고 알았을 정도로 정말로 이 친구는 자기 자랑이란 손톱만큼도 하지 않은 양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모두 50대 후반이니 은퇴 얘기 등을 하다가 결국 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부러운 듯 그랬습니다. 야, 넌 돈 많아서 걱정 하나 없겠다. 응? 부럽다 아주. 그랬더니 대뜸 이 친구가 글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돈이 많지도 않지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사는 게 개판인데. 저는 혹시 얘가 소리 소문도 없이 이혼을 했나, 아니면 자식들이 벌써부터 재산 나눠 갖겠다고 싸움질을 하나 추측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고민 첫 번째는 친구를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친구에게는 돈도 빌려주고 혹은 인맥을 통해 좋은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했는데 결국은 모두 곁을 다 떠나더랍니다.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건 다 돈이 얽혀있는 관계이고, 나이 들어서는 친구가 최고인데 돌아보니 곁에 남은 친구가 몇 없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찾아와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더니 고비를 넘기고 살만해지면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모두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이 자식아, 그 돈 남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봐라. 난 계속 옆에서 잘 있었을 텐데. 웃으면서 말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친구로 남아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제 친구의 두 번째 고민은 온갖 병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고혈압과 당뇨를 시작으로 심부전증, 심근질환 등도 앓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약도 많아서 약을 입에 달고 산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야, 돈 있는데 그걸 왜 못 고쳐? 하지만 이게 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로잡아야 고쳐지는 병이거든요. 담배 피지, 매일 밤 사람들 만나 술 마시지, 기름기 많은 식사를 즐겨 하다 보니 체중은 비만이고 또 운동마저 적게 하니까 이런저런 성인병과 심각한 질병까지 찾아온 겁니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부터 운동하는 것을 그리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30대부터는 골프를 즐겨 쳤지만 지금은 고관절이 시원치 않아 그것도 못한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취미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돈 버는 재미로 살아왔다고 친구는 고백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균형을 잃고 한 가지만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들은 이것이 재밌다, 저것이 유익하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것들에 아무런 호기심도 흥미도 관심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부쩍 사는 게 재미없고 무료해진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제 친구의 고민이 부자의 배부른 탄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4가지 기둥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경제력,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꿈과 비전, 네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침이 없이 이 4 기둥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면 다른 기둥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무너져 내려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보시자고요.
병원비로 목돈 날아갈 테니 경제력에 영향을 줄 것이고, 누워 지내는 통에 희망도 사라질 것이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은 병간호에 지쳐서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4가지 기둥을 잘 유지해가는 종합예술인 겁니다. 제 친구는 경제력 1가지 기둥만 온전하고 나머지 3개의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돈은 많지만 사는 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3개의 기둥인 건강, 꿈과 비전, 인간관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둥 잊지 마시자고요.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